6.25 74년 기념과 더불어 요사이 화제가 되고 있는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주장하는 누가 쓴 책인지 모르지만은 이 책을 두고 정치권에서 지금 한참 논란이 많은 것을 잘 아시죠? 오늘은 그것이 왜 문제의 주장인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6.25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었다는 주장은 2021년 전염병이 흑성을 부리기 시작하던 시절인 2021년 KBS 제작팀이 발간한 1950년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주장했다는 내용이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하기는 했지만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불려져 왔던 6.25 사전, 6.25 동란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전쟁이라고 명칭이 바뀌더니 급기야에는 6.25 73주년 기념식 직후 1950년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인 미중전쟁이라면서 요즘 통상 한국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이른바 한국전은 국내전쟁이 아니라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비극을 두고 1950년 미중전쟁은 한국전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면서 6.25 전쟁이 시작된 것부터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이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 언급한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KBS 다큐인사이트 1950년 미중전쟁이라는 제작팀이 만들었다고 2021년 발간되었다는 1950년 미중전쟁이라니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6.25 전쟁이 미국과 중국군만 있었고 피를 흘리면서 전쟁터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우리 국군은 미국의 대리전을 위해서 싸웠고 불법 남침하게 한 한반도를 전쟁의 비극을 일으키게 한 북한 인민군들은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웃기는 얘기죠. 전쟁의 시원님 정전협정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주장했다는 평을 듣고 보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오늘날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한 우리 국민과 나라를 구하기 위해 총칼을 들고 전선에서 싸워온 우리 국민들을 부정하는 듯한 주장은 해도 너무 하는 주장이 아니겠습니까? 6.25는 7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그때 탱크 한 대도 없이 악전고투하던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막강한 군과 경찰이 있어서 든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70여 년 전 해방과 6.25 전쟁 등을 통한 국내의 이른바 좌우익의 대립은 식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침략 전쟁에 개입한 중국만 있고 침략 전쟁을 바라온 미국만 있는 듯한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국군을 무시하는 듯한 이러한 주장,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지난 정부가 추진해왔다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게 진실 화해를 위한 것이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 위원회가 규명된 유족 중 5624명이 개별 민사소송을 내서 1인당 평균 1억 5천만 원 총
위원회 추산 약 7천억 원이 해방과 전쟁 중 국군과 인민군들이 전면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서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상되었다고 하면서 실제로 정작 6.25 전쟁 중 우리 국군과 경찰을 도와 공산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다가 희생된 유족들에게 배상은 없고 우리 주변에서 자익 활동을 했거나 월북한 사람들이 친인척들에게 배상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물론 굴곡진 현대사의 민족적 비극이라면 비극이지만은 누가 전쟁을 일으켰고 6.25가 일어나던 해 서울거리에서 난데없는 소련 수상 스탈린 대원수 만세 벽보를 붙이고 의정부와 미아리고개에서 처음 보는 공산 탱크에 뛰어들어서 수류탄을 던지다가 부상당한 우리 국군이 창경원 옆 서울대병원에서 끝까지 부상명을 치료하고 있던 의사 200명 등이 공산군이 서울대병원을 접수하자 1950년 6월 28일 부상 국군과 200명의 의사들을 학살하였다는 2022년도 8월 8일자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수정 씨가 쓴 기사를 읽어보노라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지난 6월 22일 서울 중구 진실 화해를 위한 이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진실 화해 조사 개시 2주년 기간 담화에서 한 위원은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무엇입니까? 침략 전범에 의한 희생은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초래된 희생당한 사람만 배상하는 사례는 어느 세계 역사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 정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라고. 자, 그러면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밝힌 오피니언이었던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70여 년 전 전쟁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얽히고 설켜서 후손들이 아직도 불편한 마음으로 사는 마을이 많다고 봅니다. 잔혹한 전쟁이 남긴 상처에다 침략 세력에 맞서다가 또는 종교적 이유로 희생된 이들을 진실하고 기능 있게 평가하고 기리는 것이 역사 왜곡을 막는 것이인데 이것이 자유와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국민통합했지만 과연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 예로 진성위원회가 규명한 6.25 희생자 유족 5,624명이 개별적인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들이 10여 년 동안 이루어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희생자 배상받았다는 위헌 추산이 1인당 약 5천만원, 총 7천만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모두가 공산군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전쟁 중 공산군에 협조했거나 부역자로 처형된 사람들만 배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작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을 도와 공산군과 맞서서 있던 사람이나 공무원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독교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또는 반동분자로 찍혀 인민군에게 빨치산 지방 좌익들에 의해서 학살된 피해자는 국가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건도 배상받았다는 판결을 못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좌익 활동을 했거나 월북한 친인척을 둔 집안들이 많다. 굴곡된 현대사의 민족적 비극이다. 하지만 누가 전쟁을 일으켜서 6.25 때 그때 서울거리에서 스탈린 대원수 만세 벽보를 붙이고 서울대병원에서 피난을 가지 않던 의사 200명과
치료를 받던 국군인 수백 명을 공산군이 학살하여 붉은 인공기를 올렸는지, 누가 이에 맞서 싸워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지는 분명히 가려내야 하다. 국가의 기본이다. 이것은 2022년 8월 8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우익하면서, 우익이 있으면 반드시 좌익이 있기 마련인데도 좌익이라는 말은 쏙 빼버리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우익을 연상케 하는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6.25는 요즘 미국과 중국 관계와 같은 1950년 그때의 미국과 중국과 같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과연 그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당시 미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치슨 라이드에 의해서 알래스카에서 한반도와 대만을 제외시킨 방어 계획을 발표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미국이 과연 6.25 전쟁을 일으키려 했겠습니까?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제정신으로 발언을 하는 내용일까요? 또 생각을 해봅시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중국 공산당은 어떤 상태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지금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군이 그렇지 않아도 쫓겨가기 전 중국을 대표하던 장개석 지도하에 국민당군과 중국 공산당을 이끌었던 목택동의 중국 공산군 간의 사이에 갈등을 가지면서도 당시 중국 본토를 침략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이쪽으로 단결해서 일본군과 싸웠다가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오자 일본군이 점령했던 하북성 만주 일대가 무주공산이 되었죠. 중국 공산군은 국민당군이 무주공산의 땅을 먼저 차지할까봐 공산군을 투입시키는 바람에, 이 바람에 갑자기 강해진 공산군은 일본군으로부터 빼앗은 소련 무기와 그 대량으로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제공받아서 중국 본토 북쪽 5개 성과 만주까지 점령하고 병력 수도 100만 대군으로 성장을 했죠. 중국 공산당은 일본이 병천기지로 개발한 만주에서 생산한 무기로 무장하니 시간이 갈수록 중공군의 공산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중국 공산당은 드디어 1948년, 그때까지도 공산군이라 부르지 않고 붉은 군대, 즉 홍군이라고 막연히 부르던 중국 공산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이라고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정규군으로 개편되게 됩니다. 결국 1948년 10월 일사불란한 공격으로 국민당군을 공격해서 이른바 인민해방군은 국민당군을 상해, 남경, 광주로 몰아내고 1948년 10월 14일 중국 남부의 광주마저 함락되자 그해 11월 30일 중국의 임시수도로 있던 중경마저 함락시킴으로써 국민당군은 대만으로 쫓겨가게 되었죠. 이렇게 되니 중국 공산당은 1949년 10월 2일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은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1949년 10월 1일
우리 한반도는 그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1948년 12월 12일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고 호주, 중국, 엘살바도르, 프랑스, 인도, 필리핀, 시리아로 구성된 7개국 유엔 한국위원단을 한국에 보내 독립을 하도록 실태를 파악한 후 1948년 5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로 유엔 한국위원단 입국을 해서 북한마저 하려고 했으나 남한에서만 치러지게 되었죠. 왜 그랬을까요? 3.8 이북을 유엔 감시위원단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죠. 이때 중국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가 1949년 10월에야 중국과 국민당군 간의 내전 중에도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은 유엔 한국위원단 감시하에 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한 남한의 잔존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소위 제주 4.3 사건으로 정부가 진통을 겪고 있었고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더라던 공산 사상을 가진 군인들이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을 일으켜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을 때였죠. 정부 수립이 불과 2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으로 지리산으로 도망간 반란군은 강원도의 오대산 지구에서는 북한에서 잠입한 빠찌산들과 합세해서 촌락을 습격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일이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여수 순천 군인들의 반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무슨 문자 숙청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했고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무조건 항보로 무력화된 일제산재를 뿌리뽑기 위해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자 처벌로 36년간 일본 통치하에서 고통을 받던 국민들은 혹시 자기도 반민족 행위자로 불똥이 뛰지 않을까 사회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949년 6월에는 국회 부의장인 김약수를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공산당과 통모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국회 불확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한반도를 신생 대한민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었죠. 이때 중국 본토는 어땠습니까?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었죠. 10월 19일에는 중국 남부에서도 국민당군 찬당을 소통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10월 14일에는 일본군과 마지막까지 싸우고 우리 임시정부가 있었던 중경까지 국민당군 찬당의 저항으로 겨우 중공군이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바다 건너 대만으로 국민당군은 쫓겨가고 결국은 이 중공군들도 국민당군에 대한 공격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한 후에도 대만성을 제외한 중국 대륙 근해의 여러 섬을 그 후 장악하게는 되기는 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도 대만은 점령을 못하고 있었죠. 중국 공산당은 대륙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일본 본토 국민당군의 창당을 소탁은 하였지만은 마지막으로 중화민국의 거점인 최후의 거점인 대만을 치료하고 있었던 도중에 6.25 사변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토록 8년간에 걸친 일본과의 싸움과
국민당군 간의 내전을 연이어 치르느라고 기진맥진한 이른바 신생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이 세계 최강의 미군을 위시한 16개국 연합군과 맞서 국가의 전망을 건 모험을 왜 중국 공산 정권이 과연 항전에 개입했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중국 공산당 수뇌부들이 생각이었다면 당시 미국 대통령도 트루먼 대통령이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 맥카더 장군에게 던진 웨이크보에서의 트루먼 대통령과 맥카더 원수 간에 오죽했으면은 중국이 과연 한국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태만 질문에 맥카더 원수는 중국은 참전 가능성이 능력이 없어 아주 적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중국 공산군은 의영군이라는 이름으로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라고 부르게 된 한국 국경에 얼어붙은 압록강의 인해 전술로 무단히 침략 행위를 시작했죠. 1951년 1월 4일이라면은 아직까지도 내륙 곳곳에서 저항 중인 국민당군의 잔당과 해안의 선두를 공격하고 중국 본토를 봉쇄 중인 국민당군을 한편에서는 소탕 중이었는데 어쩌냐고 세계 최강의 미군을 위시한 16개의 연합군에 맞서서 한반도 싸움터로 뛰어들었을까요? 죽었을 정도로 치열했던 6.25 전쟁이 왜 중국 공산당들은 1951년 1월 4일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의 침략의 마술을 꽂혔을까요?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 전쟁 73주년인 지난 6월 25일 국내 6.25 전쟁의 진실을 알만한 유력 정치인이 6.25 참전을 추모하는 말은 한마디도 않고 6.25라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점이라는 책을 읽어보라면서 1950년 분명히 북한이 일으킨 전쟁을 두고 1950년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이 직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이므로 6.25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공산당이 직접 시작한 국제전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6.25 전쟁을 일으킨 시발점은 북한에 있지 않고 미국과 중국에 있다는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인민군 암호명 포풍 224호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서 해방과 동시에 몸살을 앓고 있던 신생 대한민국을 38도선 전역에 걸쳐서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남침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되기까지 3년여에 걸친 민족상전의 비극을 일으킨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전쟁은 아직도 73년간 끝나지 않은 휴전선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6.25 전쟁으로 중국 공산군은 14만 8천 명이나 사망했고 79만 8,400명 부상 당했으므로 실종자만도 3,900만 명 포로로 잡혀왔다가 중국 본토로 가기를 거부하고 대만으로 간 포로까지 합쳐서 2만 1,700명이나 되는 피해를 보고도 도대체 중국은 당시 무슨 의도로 6.25에 참전했을까? 그동안 학자들 중에는 그 이유를 첫째, 공산주의의 사상을 수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소련에서 북한을 도우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세 번째, 이른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에 출병했던 것처럼 이른바 입술이 다치면 이빨이 아프다는 순망치한 때문이라는 말들도 있지만요. 8년간에 걸친 항일전쟁과 4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필요할 대로 필요해진 중국이 6.25 전쟁 결과
97만여 명의 사망과 부상자와 실종과 포로로 손해를 본 중국 공산당이 도대체 중국은 무슨 의도로 6.25에 참전을 했을까요? 모 정치인이 주장했듯이 미국이나 중국 공산당이 한반도가 그 당시 욕심이 나서 직접 처음부터 출병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1950년 6.25 전쟁으로 유엔 참전국 피해자만 해도 전사자가 17만 5,801명, 상위 군경이 55만 4,200명, 실종에 되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4만 2,600명으로 순수한 한국군만 해도 총 62만 명 중 전사자가 13만 7,899명, 상위 군경이 45만 7,420명으로 실종되거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3만 2,838명으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무부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의하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되던 해인 1953년 7월 27일 우리 국민들인 민간인들이 입은 피해만 해도 99만 9,600명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 사망자가 24만 4천명, 학살당한 사람이 12만 8,900명, 부상당한 사람이 22만 9,600명, 납치당해서 북으로 끌려간 사람이 8만 4,532명, 행방불명이 30만 3,211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요즘 정치권에서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면서 마치 6.25가 북한 정권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일으킨 전쟁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전쟁은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는 전시국제법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전쟁은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이란 전쟁 범죄 또는 전쟁 범죄자의 줄임말인데요. 전범은 국제형사법으로도 국내법에서도 범죄는 제형 법정주의에 따르듯이 재판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죠. 이러한 중대한 전쟁을 일으킨 6.25 사변 또는 한국전쟁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국민들이 아는 6.25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는데도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책임을 엉뚱한 대로 들리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 정치권이 국민을 마치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70여 년 전 그 비극적인 전쟁 범죄는 때문에 아직도 우리 국민들 중에는 그 전쟁 중 잔혹한 과거 상처만을 그저 묵묵히 안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